결정 파트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죽어 넘어진 손장이 개 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구 박사는 꼭 자기 일 같이만 느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전염병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다 이제 점점 죽어가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같이 느껴졌다. 아직은 위기를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니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라고 생각했어. 여기서 이 대사의 의미를 가끔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데 의사가 천직이라고 얘기한 게 얘가 정말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는 일에 너무 즐겁고 정의감이 있고 막 이런 거야? 아니야. 여기서 의사가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저기 지금 죽어가 있는 저 전염병 환자처럼 그냥 죽었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의사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잖아. 그것 때문에 좋다는 거지. 얘가 막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것도 비도덕적인 면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 이게 누구예요? 스탠코프의 유달은 관심을 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스탠코프한테까지. 그 수감자 중에 의사로 일하게 된 애가 있는데 걔가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선이야. 스탠코프가 이인국이 자신의 혹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탠코프 입장에서 그래?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한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게 안 일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실은 수감자들이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문책을 당한대? 누가 그렇게 막 욕을 먹는데? 그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같은 사람들 있잖아. 책임자한테 큰 문책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인국 박사를 갖다가 의사로 쓴 거겠지. 최대한 그 사상자를 줄이려고. 오케이? 그래서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일하게 됐어.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치? 얘를 지금 필요해서 의사로 쓰는 거지 죄를 없애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는 이것을 최대한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어. 즉 기회주의자의 면모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구속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보이지 않는 구속이라는 게 뭐야? 겉으로는 의사를 하면서 약간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쨌든 죄인이라는 그런 처지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할 만한 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혹을 내가 잘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외적인 요소가 뭔가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건 당성이라는 게 그 당국에, 그러니까 소련 당국에 충성하는 것을 당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공, 이게 뭐 대학 전공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서의 공을 세운 게 매우 뛰어나서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건 굉장히 큰 컴플렉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가 완전히 살아나는 틈바귀가 생길 것만 같았다. 무슨 뜻이야? 그것을 내가 10분 아주 활용을 해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뭐야? 얘가 그 깜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노어를 계속 공부를 해서 스탠코프 지나가면 뭐 스파시보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탠코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했던 그 순차적으로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노어 공부나 아니면 소련을 위해서 뭔가 공부했던 것들이 점차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만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노어 공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책은 읽는 것이 허용되었대. 그래서 얘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얘가 처음에 기억나요? 그 일제강점기 때는 여름이었다가 잡혀서 이제 가을이 됐다가 겨울까지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지금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주연이라는 건 술주자에다가 연회할 때 연해서 술자리야 술자리. 술자리 연회가 거듭되었는데 얼근이 줄기를 띤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순시는 뭔지 아시죠? 순찰에 도는 거야. 그때 얘가 술 취해도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인국 박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술전 소련의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래서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그에게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자, 이런 행위가 뭐예요? 본격적으로 나온 친소의 행위야. 어떻게 하겠다? 혹을 떼어주겠다. 러시아한테 붙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 내가 뭐 이렇게 손발 몸짓 다 써가면서 너의 혹을 떼줄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을 때 스탠코프가 이미 충분히 믿겠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까지 의사로서 일해왔고 플러스로 지금 소련에 있는 장교 한 사람의 치료까지 맡고 있다?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겠죠. 그래서 하라쇼가 뭐야? 좋다는 뜻이야 러시아어로.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스탠코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인국이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서 자신의 실력을 스탠코프한테 보여주려고 했고요. 소련군과 의사소통을 하고 노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인국이 노어를 열심히 공부한 까닭은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에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일본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동경병응대학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거뜬히 허치우지 않았던가. 뭐야? 얘가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잘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나 잘할 수 있다 라는 최면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같은 심정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 왜냐? 이거 실패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얘는 원래 죄인이니까 죽어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성공하면 감방에서 풀려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에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의 병원의 의료 기재를 전부 운반해서 오게 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야.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 그러니까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인국 박사 자신이겠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인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서 한낱 풋내기로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믿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이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전단 하에 왕국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하는 경우에는 총살을 처한다라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고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수술 때 눈스탠코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을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재, 거즈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막 엄청 긴장하고 이러니까 땀을 막 흘리면서 수술을 하고 있죠. 자, 그게 이런 모습이야. 이게 스탠코프고 이게 이인국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 도와주는 간호사와 군의관들. 그래서 쭉 정리해보면 이인국의 직업과 관련한 사건들이 있었어. 얘들아,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이 사람 의사야. 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일본이 있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어요? 친이라는 데 도움이 됐어요. 병원을 꾸려가지고 일본인 고쳐주는 데 썼어요. 그리고 러시아 때 왔어요. 친소할 때는 뭐에 쓰는 거야? 스탠코프의 혹을 치료하게끔 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의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얘가 의사가 천직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야. 자, 그래서 왜 천직이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 이후에 또 우리 아직 안 봤긴 했지만 6.25 전쟁 때도 얘가 돈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벌 수 있었던 까닭도 거기에 새로운 병원을 또 세워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사상범인 춘석의 입원을 거부했고요.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감방에 전염병이 돌자 응급치료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코프의 혹을 때는 수술에 성공했고요. 6.25 전쟁 때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병원을 열어서 부하 권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부딪히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촉은 이제 좀 방해하는 아주 밝은 불빛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살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조용한 침묵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이 불빛만이 그 침묵을 회방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수술은 예상 이상 시간에 단시간으로 끝났다. 이생목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긴장을 했던 거죠. 완치가 되어 태어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지면서 외쳤다. 껍빛달리 스파시보. 자, 이랬어요. 제목 나왔어요. 자,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껍빛달리였는데 우리가 미리 보고 들어왔어요. 껍빛달리가 뭐라고요? 이인국 박사가 최고라고 하는 뜻의 러시아 발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야? 스탠코프가 처음 불러준 거야. 근데 스탠코프는 물론 진심으로 자기 수술을 성공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알아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제목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스탠코프가 혹수술을 해준 이인국의 치하, 감사, 뛰어나다라고 뭐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인국은 기회주의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일파, 친소파, 친미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스파시보는 이제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가뭄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왜 이제 해방이라고 생각해? 드디어 내가 수술을 성공을 해서 내가 스탠코프한테 도움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진, 오첸 하르쇼. 자, 이거 다 모르는 말만 있죠 우리가. 아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일을 뜻하는 러시아어인데, 자, 여기서 1위, 너가 최고야 라는 뜻이야. 그치? 오첸 하라쇼. 오첸은 매우 몹시 대단히 라는 뜻이래요. 하라쇼는 아까도 나왔잖아. 그 스탠코프가 수술 오케이 해줄 때 좋아 이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야, 너가 최고야, 너 엄청 고마워 이런 뜻이죠. 그죠?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럼 확실하게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인국 박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잘 되겠거니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탠코프의 혹수를 성공한다. 즉 친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 봐봐 얘들아, 이 사람은 스탠코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다니까. 노랑 대가리가 비하하는 스탠코프를 지칭하는 말이잖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면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나는 살 길이 트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해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줬어. 얘가 뭐야? 자유를 받게 된 거야.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병원에서 그냥 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수감되지도 않았고요. 이게 이인국의 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두기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내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탠코프의 손을 잡으면서 스파시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가 한술 더 떠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도와주냐?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징이 몇 개가 있는데 앞에서는 국어 상용의 가, 그 다음에 회중시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회중시계예요. 회중시계 중요합니다. 그 시계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가 처음에 감옥에 막 들어왔을 때 러시아 군인이 빼앗아 갔던 그 시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표. 얼마나 회중시계를 엄청 좋아하는지 알겠죠? 다시 옆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별표. 자, 치안대에서 이인국이 겪은 일. 처음에 치안대에 잡혀왔죠. 그 다음에 춘석한테 모진 구모를 문초를 당하고, 자, 소련 병사에게 회중시계를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스탠코프를 보면서 알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요. 간방에 전염병이 돌면서 임시로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하면서 처절받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까지 얘가 이렇게 해방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꾀지지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막 이 사람한테 신임을 얻었는데, 신뢰를 이제 얻었는데 괜히 회중시계 달라고 해가지고 내 상황이 안 좋게 변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그 시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뭐야?
회중시계를 되돌려 달라는 부탁인 거야. 근데 이게 특히 걸리는 게 뭐냐면 그걸 뺏어간 게 러시아 군인이잖아. 그래서 스탠코프 장교가 그걸 듣고 아니 우리 위대한 러시아 군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막 이렇게 막 화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 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군인이 뺏어갔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지? 회중시계를 찾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스탠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자, 염려 없어 덕돌이.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어. 붉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 러시아 군대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사회주의니까 붉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요. 내가 책임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소 하면서 스탠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 되어가는 일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무슨 뜻이야? 자, 공연한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나 겨우 살아나갈 수 있는데 얘 심기를 거스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라고 했어. 막 스탠코프가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막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도 안심하시오 덕돌이 하하하 이러면서 스탠코프는 끄는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야. 사실 얘도 뭔가 분위기가 어쨌든 러시아 군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펼친 거니까 그거를 그냥 무마하려고 얘도 그냥 웃어서 웃는 셈치고 그냥 넘긴 거야. 그치? 그래서 스탠코프는 큰 웃음으로 맞고 이인구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봐봐, 이제는 얘가 완전히 풀려나서 거의 이제 그냥 병원만 다니면서 완전히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친소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사이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뭐야, 얘가 그만큼 미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문화적 배경은 소련군이 38분 이북에 주둔을 하면서 통치하는 거고요.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치안되게 연루됐지만 얘가 결국에 스탠코프한테 잘 보이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제안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신임을 얻어서 자유를 되찾는 그런 부분까지입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가 소련군 주둔기하고 미소 군정기 북한 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절정인데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고 정리해두고 갈게요. 자, 소련군 시기에 주 2인국의 삶. 첫 번째, 감방에서 노후 공부를 열심히 했죠. 두 번째, 스탠코프의 혹을 수술로 제거해서 처벌을 피했죠. 세 번째, 스탠코프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죠. 이거는 이제 유학을 보낸 건 아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일이겠지. 근데 그거를 역순회적 구성이니까 조금 더 앞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친소파로 변신해서 부와 권력을 얻게끔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말 돌아옵니다. 현재로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그 시기 다 지내고 나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뭐라고요?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 6.25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병원 차리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그게 있어요. 자기 딸내미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 있는 지도 교수가 있어요. 대학의 지도 교수가. 그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인국 박사도 같이 미국 가서 살려고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누구한테 붙어야 돼? 미국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아양을 떨어야지. 이제 또 미국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그 장면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짜잔. 어디? 차가 브라운시의 관사 앞에 닿았다. 브라운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미국행을 준비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대 봐야 돼요. 이땐 다시 현재예요. 6.25 전쟁 이후고 위치 어디야? 남한이지. 남한. 이걸 알아야 되더라. 그래서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했다라고 했어. 성조기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적기? 그날이 뭐야? 소련 주둔기에 있었던 그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깜빵에서 겨우 살아 들어온 그날. 그 다음에 적기가 막 흔들렸던 소련 국기가 있었던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또 미국 국기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시계를 또 생각하고 있어. 시계가 뭐야? 결국엔 돌려받았네? 그 회중시계인 겁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은
브라운이 나오기 기다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여기 잠깐 얘기해줘요. 10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상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얘가 벌써부터 남한에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소설 속에서 보진 못하지만 친미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딸의 이름은 남이고요. 이인국의 행동 세 번째 나옵니다. 친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봐봐요. 지금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벽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이 빼곡히 차있고까지. 그러니까 한자로 된 서적이 잔뜩 있어. 근데 이거 미국 사람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전시해둔 거야. 그리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시런히 쌓여있다. 막 다 우리나라 책이야. 그리고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불교 불상이겠죠?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탕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에 때묻은 백작이다. 여기 있는 물품들이, 이 브라운네 집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되게 뭐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뭐예요? 받은 거겠지. 이 브라운한테 아양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사들였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약탈 같은 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시대가 언제야 지금? 이렇게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 뭐야?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문화재를 쓸어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시대가 6.25 전쟁 이후요. 공간이 남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건요. 미국의 영향이 남한에서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문화재 유출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인국 박사가 여기에 일조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더 문화재를 주려고 온 거야. 봐봐. 저것들도 다 누군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다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봐봐. 얘가 저거 다 다른 사람들 갖다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굴이 벌개졌대. 자,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얼굴이 벌개진 게 얘가 자기가 문화재를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가? 그런 게 아니야.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들고 온 건 고려청자야. 고려청자가 되게 비싸거든요. 정말 비싸고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런 거를 얘한테 뇌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화려한 물품들을, 문화재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가지고 온 건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얘한테 뇌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거지. 막 반성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빼앗긴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게 아니야. 이해되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유, 다른 문화재가 고려 청자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미적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 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보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자기도 이게 비싼 거 알아요. 그래서 국외로 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였다. 그러니까 비싸서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자국심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야. 알겠죠?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문화재가 많으니까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나는 망설이 더 앞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줘도 좋아할까? 이것 때문에 망설인 거다 이 얘기지. 그래서 브라운이 이제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면서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생큐를 거듭 부르고 있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겠습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하면서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따른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주는 거야. 보니까 브라운 씨의 영어말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기분에 젖었어. 어떤 기분?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리는 이게 누구야? 이인국이야. 이인국. 닥터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해요. 일제시대에 일본만식으로 배웠죠. 예를 들면 자또 이자 카또.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 하는 발음이잖아. 원래는 뭐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죠. 우리는 받침이 있잖아.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잖아. 걔네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인데 선생님이 알기로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응인가 그래요. 이게 거의 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받침이 아니야. 거의 이제 못 쓰거든요, 받침을. 그래서 뭐 that is a cat인데 그것을 자또 is a cat도 해가지고
받침을 갖다가 초성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발음을 하는데 그런 걸로 배웠대. 근데 이거를 브라운이 왜 물어봤냐면 지금은 좋은 발음인데 어디서 배웠느냐라는 거지. 일본식 영어 아닌데 이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하니까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봐봐. 얘는 계속 브라운을 보면서 스탠코프를 떠올리고 있어. 근데 왜 떠올리냐? 얘한테는 미국인이냐 러시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도움만 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인 스탠코프를 그냥 떠올리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러고 보면 영국에서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아르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느껴졌다. 이거는 그냥 딴 얘기인데 브라운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영국 태생이야. 영국 태생이면 워러가 아니라 워터죠. 이런 식으로 알 발음을 살리는데 이 사람의 어강에는 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응 박사의 그냥 생각이야. 그래서 얘가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발음이 좋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얘가 수용소에서 노어 공부했던 것처럼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각 시대에 맞는 또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야. 그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남한의 상황을 파악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심을 느꼈다. 내가 좀 언어에 재능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좋다라고 볼 수 없겠죠.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나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인구 박사는 뭘 떠올리냐면 과거에 있었던 스탠코프와의 술자리를 떠올리는 거야. 러시아 사람들이 술 잘 마시는 거 아시죠? 왜냐면 거기는 북부지방이라 너무 춥잖아. 그래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몸에 열이 그래서 보드카를 막 물처럼 마시잖아. 그런 걸 떠올리는 거야. 자, 이인구 박사는 보드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다. 겹쳐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애들은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친소도 했고 친밀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되는 자기 체질에 맞게 스카치 이것도 술이에요. 한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박사의 미안해 계속 박사라는 이 말이 붙어가지고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얘는 술을 천천히 마시면서 이제 막 걔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6.25 전쟁 이후에 이인국의 삶이 어때요? 또 이번엔 미국에 붙었어요. 그죠? 개인 교수를 받아가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딸을 유학을 보냈죠. 미국으로. 자,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행을 준비하고 있고 청자 화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친미파가 됐어요. 친미파로 변신해서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자, 이게 국무부야. 미국에 있는 국무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면 지금 같이 자기 딸내미가 미국에 가 있으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미국행을 준비하는 거야.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쳐냈다.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 하던 방식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뭐야? 얘가 스탠코프한테 감사를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 감사를 브라운한테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며 감천이라고 나의 처제법은 USA에도 통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자 봐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인국이라는 표현도 썼고 이인국 박사라는 표현도 썼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볼게요. 얘가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박사는요 누가 박사예요? 우리가 척척 박사 하면 뛰어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척척 박사라고 하는데 의사에서 석사 넘어가서 박사까지 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이건데, 즉 의사에서 박사까지 간 건데 실제로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커피단이랑 비슷한 풍조의 별명이 되는 거야. 박사야? 박사처럼 뛰어나? 박사 같은 지식을 가졌을 수는 있지. 근데 박사라고 하는 지위는요 단순하게 지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뭔가 인성적인 면모도 도덕적인 면모도 있어야지 박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면모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박사답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뭐 나의 처세법은 USA 미국이죠. 미국에도 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얘는 끝까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친일, 친소, 친미 했던 자신의 처세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매국적인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하면서 얘가 또 아부해.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겠죠. 감사합니다. 봐봐. 그러니까 내가 너 미국 가는데 소개장 써줄게. 앞으로 가서 연락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원래 미국의 역사는 짧죠. 가장 강대국이긴 하나. 그래서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낙토? 아주 즐거운 땅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거죠.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이러면서 결국에 미국행에 가는 걸 거의 성공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해서 친미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짙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개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라고 했어요. 얘가 나름 무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왜 일제 때도 받았던 엽총인가를 버리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친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엽총을 얻었네? 좋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고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갔다. 이것도 보세요. 아까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랑 연관이 있어요. 사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직업정신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의사로서 그 지위를 자기가 잘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거였잖아. 여기서 잘 들어놔.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건 환자의 건강이야, 자기의 이득이야? 자기의 이득이죠. 그래서 보면 환자보다도 이익을 중시하는, 즉 비도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가고 있었다. 뭐야? 앞으로가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인 거야. 그래서 미국에 다녀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다음날 될 수 있게 바로 그날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뭐야? 출국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신체 검사도 다 끝났고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 나와서 임상 경험도 심통치 않은 그런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인국 박사는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의사 일을 했고 의사 일을 잘 하긴 해요. 근데 자기는 미국 유학을 가본 적도 없잖아. 근데 남쪽에는 이미 미국의 영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기보다 어린 의사들이 미국에 유학을 먼저 갔다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미국 갔다 왔다면서 엄청 으스대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이인국 생각에는 자기보다 실력이 출중한 것 같지 않은데 미국만 갔다 오면 으스대니까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파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 태도를 봐봐. 얘는 약간 좀 호전적이라고 할까요?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그러니까 내가 댕겨오고 나서 과연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보자. 나도 한번 미국 행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물어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렸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인국 박사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상징하는, 이 사람의 부정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사마귀 같은 일본 사람들 통해서도 살아남았고, 자, 사마귀 같다라고 했잖아. 부정적으로 굉장히 비하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친일을 하면 살아남았다는 거야. 근데 친일하면서도 일본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비하했어. 얘네들을 업신여겼다고. 그죠? 그 다음에 닭사기도 이제 좀 곤충인데 좀 징그러운 곤충 있어요. 닭사기는 이제 보면 독구마리 미안해. 그거는 닭사기가 아니라 무슨 다른 곤충 이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헷갈렸네요. 미안. 자, 닭사기는 독구마리의 한 정도 방어인데 하나의 사례자를 키워요. 열매를 잘 익어 수가 있어서 옷을 잘 잡는다.
친일, 친소, 친미가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뛰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도 있는데 나쯤이야. 이해 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하게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다 라고 또 뭐하니?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인국의 비인간성, 비도덕성을 엿볼 수 있다. 다시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자신은 이 상황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인국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허구를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비행기 표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 자 이것도 아마 이 사람이 친밀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담배예요. 자 비스듬히 문채 지나간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복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트, 차 시트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에 털썩 주저앉아서 반도 호텔로 하면서 차장을 저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잘 보세요. 맑은 가을 하늘이라는 건 뭔가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얘가 이인국 박사한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의 미래가 슬프긴 하지만 아마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듯한 결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한테 더 화를 북돋는 거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행동이 정말 잘못된 기회주의자구나,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 정리하고 오른쪽 볼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브라운의 도움으로 미국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졌고요. 자, 이인국의 대응, 개인 교수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딸 나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인 브라운과 또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였죠. 그죠? 자, 오른쪽, 자, 정리, 자, 중요. 이 작가의 그런 의도는 뭐예요?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인국은 인셀강점기엔 친일파, 소련군 주둔 시기엔 친소파, 6.25 전쟁 이후에는 친미파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누구니?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 굳이 따지자면 까마귀 눈비마자의 박팽령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가 전혀 없고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아무거나 다 취하는 그런 지조와 절개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풍자, 그죠? 그 다음에 부와 권력만 쫓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학습활동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고 커피달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제가 시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역순형적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 자 여기 정리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별표 한번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서 어느 시대였는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인국은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춘석이 입원을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공간은 북쪽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해방 이후에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인국은 치안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있던, 이쯤에 있던 일이 뭐예요?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치안대가 결정이 되고 소련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련 주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에 전염병이 돌자 인급치료실에서 이인국이 일하게 되었고요. 이인국은 스탠코프가 가지고 있던 혹을 재개하고 그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이인국은 스탠코프의 추천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련 주둔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인국은 1사후퇴 때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남북 간의 전쟁, 6.25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인국은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인국은 브라운에게 청자화병을 선물하고 미국행을 준비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현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학습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의 목표가 사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부분의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가 꼭 하나 이상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보고 맞추시면 돼요. 맞춰야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무슨 장면이야? 춘석이를 만약에 입원시켰을 때 내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염려하는 이인국의 모습이죠. 그러면 시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친일파였던 이인국이 북쪽에서 있었을 때 이런 대사를 한 것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에 얻을 수가 있겠소 하면서 웃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이거는 뭐야? 얘가 국어 사용의 가를 받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해반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서 소용돌이 칠 때였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라. 이거는 벽보에 붙어있던 말이죠. 이 시대 언제예요? 해방 직후, 광복 직후가 되겠습니다. 아직 북쪽이에요. 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라던 광복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신도 태어나였지만 뺀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할 때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지,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칙소리를 못할 거야. 어디 보란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이건 언제야? 소련 주둔기야. 다른 말로 하면 이수 군중기가 되겠죠. 이때 얘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광복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구나. 북쪽에서는 소련의 영향이 커서 소련을 눈치를 보면서 잘 보이려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 책상 위에 현재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작은 금동불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에 때 묻은 백작이다. 이것은 브라운신의 집에 있던 문화재, 우리의 문화재인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미국의 영향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예요? 따지면 소련 주둔기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은 북쪽이 아닌 남쪽에 있습니다. 그죠?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라는 장면이네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우리 문화재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같고요. 6.25 문화재가 외국인한테 많이 넘겨졌을 것이다. 이제 악탈이 좀 일어났다.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미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봐 라는 등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소설의 일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국어 상용의 일제강점기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내뜨리고 있었다. 적기가 어디 나라 국기라고요? 러시아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련군 주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대학을 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느수되는 것을 문골 산업계 여긴 이인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남한에 내려왔을 때 6.25 전쟁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각각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인국이 어떻게 살았어요? 쉽게 얘기해요. 일친, 소친, 미 했던 상황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시민으로 살았다. 가족 모두가 일본말을 썼다.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냈고 병원에 온 사상번의 이범 누구? 춘석이 입원을 겨덜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노어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죠. 아들에게 노어를 공부하게 하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어. 결국 그래서 러시아랑 친해졌고요. 나중에 6.25 전쟁 이후에 내려왔을 때는 영어를 공부했죠.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죠. 미국에 가기 위해서 브라운한테 도움을 받고 청정화병을 선물했죠. 자, 각 시대마다 얘는 자신의 신념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뭐예요? 계속해서 이득이 되는 집단에 붙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앞잡이 같은 행동을 한 거야. 다시 정리 잘 되어 있어. 이인국의 삶의 태도, 자신에게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요. 옳고 그른가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는 뭘로 산다? 기회주의자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인물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한테 비판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삶을 비판하고 있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고자 이 작품을 썼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것도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작품 이 단원의 목표였어. 이 오늘날의 삶의 태도까지 비교를 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에도 이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뭐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차고 넘칠 수가 있겠죠. 정치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뭔가 이득이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장소들에서 뭔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가지고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소설이 교훈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 이거만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맞춰 싸운 사람들은 친일에 앞장선 이인국을 친일파, 반역자라고 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인국의 태도를 비난했을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이인국의 처세를 옳지 않다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결국에 사람들은 이인국의 삶의 태도가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 이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 하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뭐 하면서까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그런 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인국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그래. 그 자체로만 봤을 때 훌륭한데 이런 태도로 같이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인국과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바꾸곤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도는 다르지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면서 비판해 줄 수가 있겠죠. 뒤에는 한번 확인해만 두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껍빛달리라고 하는 작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쉬어가면서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영상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는 필기한 거 저한테 검사 받는 것까지가 이 숙제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이 영상까지 들으신 후에 껍빛달리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 정리 잘 해서 다음 수업 시간 때 보겠습니다.